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올리시는 댓글과 관련한 걸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올리신 댓글을 제가 직접 삭제한 경우는 초기에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상한 댓글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삭제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자주 통화하는 예전 소대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대장님, 어쩌냐 제가 쓴 댓글을 삭제하신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개기는 말투로 엄청 열받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자다가 형수다리 긁는 소리야. 걔가 나를 씹는 댓글을 썼으면 내가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고 삭제했겠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근데 얘가 자꾸 내가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 승질 나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의 댓글에 아주 심한 욕설, 성매매, 마약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유튜브 AI가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어제 댓글에 욕설이 들어갔지? 그랬더니만 바켓을 들고 김치 얻으러 다니는 그 70년대 김포 해병대 선배들, 그 사연을 들으면서 어떻게나 성질이 나는지 아예 욕으로 도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잘린 거지. 아무튼 저한테 욕한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더라. 그러면 거기다가 이주석은 또라이, 미친놈 뭐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그건 유튜브 AI가 삭제했다는 뜻이에요. 뭐 이주석을 욕하면 내가 삭제했겠죠. 어쨌든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유튜브가 이렇게 날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꼴리는 대로 여러분의 댓글을 삭제한다, 이런 의심은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댓글이 유튜브 AI에 의해서 삭제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삭제됐다면 그걸 삭제시킨 놈은 이주석이 아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욕 같은 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딱 저 정도. 씨발 존나게 야 이 개씨 족하고 있네, 뭐 이 정도까지는 AI가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마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병 상병 병장을 후임으로 받은 해병대 전설의 2등병 266기 선배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2등병으로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후임으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창? 아니면 이병 때 탈영했다가 몇 년 지나서 잡혀왔다? 그래서 일병이든 상병이든 병장이든 간에 내가 탈영만 안 했으면 너희들 입대하기도 전에 제대했을 것이야. 뭐 군대가 계급이라는 소리 떠들지 마. 해병대는 무조건 기수다. 이래서 상병 병장들을 후임으로 뒀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진해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고 이병 계급장을 달고 포항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에 이러면 이분은 아직도 실무에 가지 않은 아주 신선한 2등병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아직도 2등병 피교육생 신분이었던 이분은 군 5대 장성 중에 하나라는 병장을 포함한 상병, 일병들을 후임으로 받은 그런 해병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니까 대충 넘어가면 제가 구라를 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분의 군생활을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4년 1월에 입대해서 진해에서 8주간 신병교육, 그리고 2등병 계급장을 달고 포항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던 74년 3월 달의 경험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항 오천 사격장 등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이분은 진해에서 걸린 동상이 악화돼서 사단 의무대대에 입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환자들은 환자들 간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실을 따로 사용하는데 동상 환자는 옴 환자 병실을 같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옴, 이거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재수 옴 붙었네. 거기서 말하는 옴이 이 피부병 이 옴을 말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가렵냐. 좀 목욕을 안 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옴 환자들하고 같은 병실을 쓰는데
사단 의무대대다 보니까 사단에서 아픈 사람들은 전부 왔겠죠. 특히나 심한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입실한 지 며칠 후 일병부터 병장 계급장을 단 전군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군자.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육군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하루아침에 해병대로 팔려온 분들, 즉 육군에서 해병대로 신분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 의무대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의무병으로 왔냐고요? 해병대에 무슨 의무병이 있어요. 해병대 의무병은 전부 해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군자들도 몸이 아파서 환자로 그렇게 입시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한 건데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몰라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충하면 이 전군자들은 74년 봄에 당시 300 몇십 명이 포항으로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어요. 근데 이때 74년도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 전군자들의 개략적인 인원수가 밝혀졌습니다. 300 몇십 명. 둘째, 무조건 끌려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해병대로 가면 너희들 고향, 그러니까 백령도, 연평도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고향이라는 감언 이설에 속아서 왔지만 어쨌든 시작은 본인들이 자원해서 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 전군자들은 육군에서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실무에서 근무하던 분들이었으니까 같은 지상군, 그래서 바로 백령도, 연평도로 투입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해병화 교육이라고 해서 한 달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4년 이때의 전군자는 300 몇십 명, 고향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했다. 그리고 포항에서 한 달간 해병화 교육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이 266기 선배님이 포항 사단 의무대대에 입시를 하고 있을 때 역시나 몸이 아파서 입시를 하게 된 육군 출신 전군자들한테서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육군에서 상병 병장 계급으로 군대 생활이 슬슬 편해지던 시기에 해병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미명? 요건 좀 어감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해병화 교육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뇌 교육에 준하는 정신교육. 그러니까 이 전군자들이 다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입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육군에서 온 분들이 신병이 아니라 일병부터 병장, 군대 생활을 할 만큼 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실 환자 중에 상당수는 나이롱 환자, 전군자들 중에서 이런 말 쓰면 되나? 나이롱 환자? 아무튼 꾀병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육군이나 해병대나 그 잔대가리는 다 통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해병대 장교교육에서도 3개월 내내 쩔룩대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들어가자마자 발목에 금이 갔어도 이런 뭐 석 달 지나면 다 붙었겠다. 어쨌든 당시 의무대대 입실에 있는 해병대원들은 제대 말년 병장부터 이제 막 진해해서 올라온 후반기 교육을 받던 2등병 이분까지 여러 기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전군자들이 입시를 하니까 고참들이 이 266기 막내 2등병한테 쟤들 군기 좀 잡고 빠따 좀 쳐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쟤들은 육군에서 온 전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직 실무 짬밥도 먹지 않은 2등병 266기 이분은 선임이 까라 그러면 그걸로 밤송이도 깔 수 있는 그런 해병이었겠죠. 하지만 군대는 계급사회, 자기는 2등병, 짝대기 하나인데 자기보다 짝대기가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씩이나 많은 그런 병장을 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빠따 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막내 266기 2등병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최고 선임 왈. 야, 쟤들은 267.5기니까 너보다 후임이다. 군기 똑바로 잡아라. 나보다 후임? 267.5기? 내가 266기인데. 아니 이런 개미 새끼들. 그러면 해병대는 기수잖아요. 때려도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해병대 지원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은 이 방송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반만 했다가는 만기 전역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입대를 기다리는 분들은 채널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19금보다도 더 위험한 방송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예. 아니, 씨발, 남들은 구독자 늘리려고 뭐 방송할 때마다 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달라고 아주 애걸 복고를 하는데 이 새끼는 뭐 나가달라고요? 이 자식이 뭐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되냐? 돈 좀 돼? 배부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러실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아유, 돈 안 돼요. 아유, 농담이죠. 아유. 자, 그럼 계속해서 이 267.5기는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는가? 탄생 배경, 즉 계산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66기는 74년 1월 7일 날 입대를 했는데 이 기수가 해병대 기수의 해군 통합 기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265기까지는 해군 통합 기수니 뭐니 이런 말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해군 통합 기수 이거하고 관련된 얘기는 조만간에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266기 이분들이 입대를 한 게 74년 1월 7일 당신은 한 달에 한 개 기수가 들어올 때니까 그럼 267기는 2월 초에 입대를 했다는 뜻이죠. 그럼 268기는 3월 초. 그런데 이 전군자들은 2월 중순에 해병대로 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간 해병화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266기 선배님은 후반기 교육을 받던 3월 초에 의무대대에 입시를 했는데 2월 중순에 해병대로 온 전군자들 중에서 환자들이 3월 초에 입시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입실에 있던 오리지널 해병 고참들의 아주 뛰어난 수학적 계산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육군 전군자들이 2월 중순에 빨간 명찰을 달았으므로 267기와 268기 중간에 소수점 한 자리 숫자까지 계산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수학적인 두뇌를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해병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소수점 한 자리 숫자까지 부여된 267.5기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육군에서 온 사람들은 솔직히 논산훈련소에 들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기수를 부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267.5기라는 기수도 그냥 해병대원들끼리 부여한 기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해병대 군번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해병대 군번을 부여하게 되면 당시 전군자들 중에서 병장들은 해병 230자나 240자 군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번 하나에 2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군번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오리지널 해병 병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군자한테 또 줘요? SK텔레콤에서 핸드폰 전화번호는 한 개인데 그걸 두 사람한테 팔아요? 그럼 사기죠.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 써먹지 않은 아세이 군번을 부여했는데 그게 바로 267기 다음이었다. 268기는 아직 입대하기 전이고요. 자, 그렇다면 군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군자들이 267.5기가 되는 거는 말이 돼요. 예. 근데 두 번째 문제점은 육군에서 300 몇십 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계급도 일병, 상병, 병장 다 제각각인데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럼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일병하고 병장이? 그리고 다 고향 그 백령도 연평도 선후배잖아요. 어떻게 제대 서너 달 남은 병장하고 이제 갓 일병단 사람이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서로 다 말트고 지내는 거야? 니하고 나하고 동기니까. 어떻게 해병대에서 그따위로 했지? 아무튼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셋째, 고참들이 이 266기 선배님한테 전군자들을 빠따 치라고 해서 진짜로 빠따를 쳤다는 거예요. 육군 병장을. 아유, 난 진짜 빠따 치는 해병대 2등병도 웃기지만 맞는 전군자 병장은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 같으면
에이씨, 내가 제대가 석 달 남았는데 이제 꼴랑 군대 생활 석 달도 안 된 놈이 뭐 나를 엎드려 뻗치라고? 자세 잡으라고? 이래 호로 새끼가. 아유, 거기다가 이 전군자가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잖아요. 300 몇십 명이면 쪽수가 제법 돼요. 아니 씨발 고향에서 근무한다고 감원 이설을 꼬셔놓고서 우리를 이따위로 대접을 해? 아니 씨발 육군병장 가오가 있는 거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응? 총원 연병장이 씨발 머리띠 두르고서 연주한 옹성하는 거지 뭐. 응? 못 살겠다 가라보자. 아 그건 아니구나. 뭐 차별 철폐 뭐 정당한 기수를 보장하라. 육군에서 뺑이 친 경력을 인정하라. 응.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력사원이잖아요. 아무튼 뭐 이러면서 개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전군자 이분들이 참 착한 분들 같아요. 그 입장 바꿔놓고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이 아주 어렵게 돼가지고 해병대에 와 있는 인제 출신 해병대 그 상병 병장을 12사단 향로봉대대에다가 보냈다고 해봐요. 내가 해병대 병장인데 아 근데 거기 가니까 내가 육군 2등병 후임이라는 거예요. 해병대 경력은 저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참아요? 아유, 내가 군대 생활 안 하면 안 했지. 육군 2등병 앞에서 엎드려 뻗쳐를 해? 해병대 병장이? 아유, 쪽팔려서. 전 진짜로 못해요. 네. 아무튼, 이 266기 선배님은 의무대대에 입시를 하는 바람에 유급을 하고, 1기 후임인 267기랑 같이 백령도를 들어가게 됐는데, 백령고등학교 뒤에 있는 16중대 실무에 가니까 이 267.5기 전군자들이 이미 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군자들 중에서 상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반이 며칠 짓더니만 그냥 바로 병장이 되더래요. 266기 이 선배님은 일병을 달라면 아직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267.5기가 먼저 이제 병장 된 거잖아요. 그래도 이 선배님은 전군자들한테는 병장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해병대도 사람 사는 사이인데 해병대가 무슨 꼴통들만 모아놓은데요. 전군자 그분들 연세도 많은데 아 해병대도 어른은 공경할 줄 알아요. 아무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하고 266기 이 선배님하고는 거의 말을 트고 지내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40자 선임들이 그 전군자들을 잘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병장으로서 일종의 무슨 공감대가 있었던 거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해병대도 사람 사는 사회라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전군자들이 고향이 백령도지 않습니까? 즉 백령도가 나와바리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 주변 마을에 있는 처녀들이 그 전군자들의 고향 후배다. 따라서 이 전군자 오빠들이 고향 처녀들을 해병대 오리지널 병장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아니 뭐가 먹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먹은 거? 아니 그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얻어먹다. 아 그런 뜻입니다. 공짜로 뇌물 같은 거 그런 뜻이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뭘 먹긴 뭘 먹어. 아 그러잖아. 빨리 화제를 바꿔야지. 그러면 267.5기 이 전군자들의 정식 후임. 여기서 정식 후임이라는 말은 군대도 늦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군번도 늦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식 후임의 반대말은 가라 선임. 아씨 맞다 이게 또 일본 말이네. 아무튼 비공식 선임 뭐 가짜 선임. 뭐 266기 이 선배님 같은 경우죠. 말은 선임인데 군대도 늦게 들어와서 제대가 한참 늦을 뿐만 아니라 계급도 후달리는 오직 기수하고 군번만 선임인 이런 분들. 하지만 268기 이후에 정식 후임들은 전군자들한테 반말을 한다거나 개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입대 날짜, 기수, 군번, 계급, 전역 날짜, 나이 뭐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빠른 게 없어. 그러니까 대우해야죠. 대신 이 전군자들이 정식 후임들을 뭐 때린다든가 또 고로핀다든가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분들 원래 본성이 착한 분들이라고. 그게 아니고 후임들이 뭐 떼거지로 개길까봐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전군자들은 266기 이 선배님보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먼저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후임을 먼저 전역시키는 무늬만 선임, 이분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대할 때까지 더 이상의 전군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최근 방송에서 병 228기 선배님의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이분께서 72년 후반기부터 백령도로 들어온 전군자들을 봤다고 하는 걸로 봐서 육군에서 해병대로 온 전군자들은 적어도 72년 후반기부터 74년 3월에 육군에서 막내 일병급으로 온 사람들이 전역을 했을, 아마도 76년도까지는 해병대에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66기 이 선배님의 백령도 얘기가 나온 김에 전군자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잠깐 이 선배님의 74년 백령도 사연을 한두 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74년은 73년 12월에 발생한 서해 사태 때문에 서해 오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높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처음에 M1을 지급받았던 이분은 M1, 이름 잘, 애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망.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M1, 애망을 지급받았대요. 그리고 당시 그 사수는 AR, 휴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용어를 왜 이렇게 잘 아냐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휴전선 지역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군인 가족으로. 아무튼 M1을 지급받은 이분은 얼마 후에 완전 아세이 신품, 포장도 뜯지 않은 M16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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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발음하기가 쉬워요. 어쨌든 박스당 6장이 들었는데 그걸 열고 다시 개별 포장을 뜯어서 그 꿈에도 그리던 월남 청룡이 정글을 향해 자동으로 긁던 전설의 M16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산 대우정밀 제품으로 총번이 앞대가리 3자리 숫자까지 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아마도 국산 M16을 처음으로 지급받은 시기가 74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4년 12월부터는 개인당 실탄 460발을 항시 휴대하고 외출을 나갈 때도 방탄복에 실탄을 휴대했다고 합니다. 탄창 하나에 15발씩 8개, 그러면 120발은 탄창에 삽탄된 상태로 휴대를 했고 나머지 340발은 곽종이에다가 비닐을 감아서 자체적으로 만든 탄포를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위문 공연이 와도 M16을 사총시켜 놓고 공연을 관람했으며 항시 데프콘2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당시 서종철 국방부 장관이 백령도를 방문했는데 사공포 반장, 즉 40mm 반장이 장관을 모시고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북대를 다니다가 일반 하사로 온 분인데 당시 군대 생활이 채 1년도 안 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어찌나 잘했든지 이에 감동을 받은 국방부 장관께서 그 자리에서 이 1년도 안 된 하사를 중사로 바로 진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하사 군번 8로 시작하던 군번이 바로 단기 하사 7자로 시작하는 군번으로 바뀌고 그 다음 달부터 중사 봉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하사 7호봉이 있던 시절에 이분이 중사로 진급을 하니까 선임들이 어찌나 갈구어대는지 이분은 자기 소대에서는 밥을 못 먹고 260기 이 선배님이 있는 소대로 와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브리핑을 아주 끝내주게 했던 거는 이분 능력이 탁월하기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시 하사관 선배들이 아마도 한 열흘 이상 잠을 안 재우고 집중 트레이닝을 시킨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참들이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카만 후배한테 넘겼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하사 7호봉도 이 개미 하사가 바로 중사로 진급할 줄은 몰랐겠죠. 알았으면 지가 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경우에도 아까 전군자처럼 계급이 기수하고 뒤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즉 후임은 전군자로서 267.5기인데 계급은 병장,
하지만 260기 선임은 2등병. 이런 경우죠. 7호봉이 아직도 하사인데 1호봉이 중사가 되는 거의 전군자급에 버금가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260기 선배님의 사연은 이거 말고도 재밌고 의미 있는 사연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다른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 70년대 선배님들의 사연을 주제로 연달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일부 8, 90년대 군생활을 하신 분들이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70년대 초에 근무하신 선배님들은 지금 연세가 대부분 70 전후이십니다. 이 말은 이분들이 자신들의 각각의 사연을 자서전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의 사연은 20, 30년 내에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 90년대 해병대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짜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댓글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건 저의 괜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분들의 사연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 얘기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분들의 얘기는 해병대 사령부 어디를 뒤져봐도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저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 너무 거창한가? 좀 잘난 척하긴 자식이 뭐.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록을 남긴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선후배님들의 사연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 아니면 막연하게 알았던 내용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해병대에 처절했던 고생이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병대 선배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267.5기 전군자 선배님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 바로 연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병대 스키부대 즉 22대대 6중대의 사연을 정리 중에 있는데 74년 그러니까 병 기수로는 260자를 포함한 그 이전에 22대대 6중대 스키중대 일원으로서 대관령 교육을 마치신 분들의 사연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86년 가을 22대대 6중대에 쏘이 달고 갔을 때까지만 해도 중대 동쪽 대대 창고에는 스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연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의 고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